제가 지난 책 읽어주는 의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격 검사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번 그 성격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상, MBTI ENTP 유형인 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3번, 7번 유형인 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숨기면 약점이 되고 드러내면 약간은 매력이 되는 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의사 다다기연 김유연입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자체는 두 권이에요. 애니어그램에 대한 책인데 근데 어휘가 맞아요? 저 I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만나는 애니어그램, 나를 찾는 애니어그램, 상대를 아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레니 바론과 엘리자베스 와길리가 지은 책 두 권입니다. 이 책은 나의 애니어그램 결과를 보는 거고 이 책은 나와 상대방의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커플이라고 하면 커플, 보통은 이제 커플, 부부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와도 뭐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이런 거가 분석이 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격에 관해서는 제가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번 편도 2부이지만 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MBTI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애니어그램, 이 두 가지 책, 그리고 세 번째는 김유연, 다다기연, 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MBTI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MBTI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제일 처음 먼저 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가족들, 아빠 은행에서 가족들 T도 아니고 OT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합숙을 어쨌든 놀러 가서 뭔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ENTP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흔한 유행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I인데 저만 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사실 지금도 저도 참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저 덕분에 가족들도 참 많은 고뇌와 성장을 했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ENTP 유형은 발명가 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뭐가 됐든 성취가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에서 3번이랑 7번이 거의 똑같이 항상 나오는데요. 3번 유형이 성취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ENTP의 특징들을 나열을 해보면 한 번 들은 얘기를 하는 거를 또 듣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놓고 자기는 왜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할까요? 그쵸? 그리고 길게 설명하는 거는 참을 수 없다. 여자인 경우 치마를 두른 남자 같을 수 있다. 그런가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쉽게 해결한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주제 하나로도 2시간도 이야기한다. 2시간이 뭐예요? 저 허락만 한다면 3, 4시간도 얘기하겠죠. 초중고등학교의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 수 있다.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에 쉽게 실증을 느낀다. 인간관계가 자유롭다. 관심 분야에는 대단히 박식하지만 관심 없는 분야에는 대단히 무지하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제가 서울 촌년이라는 별명을 대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정말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기, 생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얘기가 나왔던 게 매생이국 아시죠? 못난 사위한테 끓여주는 매생이국, 김이 안 나니까 못난 사위한테 뜨거운지 모르고 따가워 하고 혀 대라고 끓여준다는데요. 저는 매생이국 먹어는 봤어요. 먹어는 봤죠. 근데 매생이국이 항상 매생이국인 줄 알았어요. 무에 산할 때 무에.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매생이국 얘기해서 매생이국.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굳이 뭐해라는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고 엄청 많은 웃음을 안겨드렸습니다. 경쟁심이 많다. 맞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빠뜨리거나 빼먹는 일이 많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권유나 참견은 질색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그쵸?
미쳐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저의 성공하기 전에 만들어보는 성공 원칙 9번째일 거예요. 나에게 묻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한단가?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끈기 있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걱정됩니다. 저 유튜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말을 나온 대로 막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 참 망설였어요. 그렇지만 막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진다. 팔방미인이며 눈썰미가 좋다. 금이는 아니지만 팔방미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은 나를 성공을 하게 해줘요. 단점을 부족하지 않게, 단점을 메꾼다고 해서, 단점을 평균화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고 강점이 강한 만큼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강점에만, 나의 장점에만 항상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그 한 5에서 10년 전의 세대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거는 강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건 강점이 약해서일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게 강점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하는 건 나의 단점, 약점 때문입니다. 이거는 거의 1, 2년 전에 최근에 알았어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바지의 몽둥아리 잘 간수 못해서 실패하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죠. 뭐, 욕심, 허세, 이런 거 조절 못해서 그렇고. 저는 칠칠맞음, 관리 못함,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것 때문에 제가 실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보다 이제 잘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진짜 재미있는 게, 이 책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유형이랑 7번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3번 유형은 보통 이제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7번 유형은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은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고 부지런하고 효율적이고 자주적이고 활동적이고 실용적이에요. 하지만 힘들 때는 기만적이고 자기도취에 빠져있고 가식적이고 허영심이 있고 피상적이고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7유형으로 모험적인 사람은 좋을 때는 재미를 추구하고 자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산적이고 열렬하고 신속하고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고 호기심이 많은데, 또다시 7유형에서 자기도취에 빠져있고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반항적이고 제멋대로고 소유욕이 강하고 지나치게 들떠있고 자기 파괴적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두 개 다 참 저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점, 나쁜 점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3유형이라서 좋은 점은 낙천적이고 친근하며 명량하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실패를 빨리 극복하고 다음 도전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정보에 밝으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의욕을 불어넣어줘요. 하지만 3유형이라서 힘든 점은 비효율적이거나 무능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거 지난 성격 유형 에이전트 때 나왔었죠? 일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나. 어떡할까요?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며 성공하기를 위해 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을 그리고 재미있게 판단해 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형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3유형인 저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도 들어와 있는데요. 긴장 이완과 자기 성숙이 필요하고 일에 대해서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제일 웃겼던 부분, 그 힘들 때 7유형에 둘 다의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게 양쪽에 나오는데요. 3유형이 잘 못하는 일, 견디지 못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7유형도 나와 있는데요. 두 개 동시에 나와 있는 게 명상이에요. 제가 명상 수도 없이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명상을 위한 모임에 참가하여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일주일을 보내기. 여기에는 명상센터에서 6개월 동안 명상하며 보내기. 둘 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 저는 이거 너무 재밌어서 또 얘기하려고요. 3유형이 하기 힘든 일, 일주일 동안 할 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기. 지금도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흥미있는 사람에게 관심의 눈길 보내지 않기. 못하겠죠?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때 회의 진행을 가로채지 않기. 가로챕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보고만 있기 혹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기. 그렇습니다. 7유형이 하기 힘든 일은 새 책을 읽기 전에 지금 읽고 있던 책을 끝까지 다 읽기.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못합니다. 이게 웃긴 게 작성을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3유형이랑 7유형 같이 있어서. 그리고 7유형이 하기 힘든 일,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죠? 태생이 블로거라. 그리고 친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그에게 일을 빨리 끝내는 방안을 제안하지 않기. 그리고 전화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주기. 힘들겠죠? 12시간 자기 문제를 시시콜콜 털어놓는 친구와 함께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 끊을 거예요. 그거와 함께 또 같이 나와 있는 게 나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이 나와 있어요. 3유형이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은 내 감정은 내가 이룬 일만큼이나 가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은 쉼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같이 갖는 일이야. 나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7유형이 나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할 말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균형 있게 바라볼 때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필요치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자주 저에게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책은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관계에 대한 책이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이 이 유형을 좋아하는 이유, 이 유형이 이 유형을 좋아하는 이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성격 유형에 따라서 몇 번 유형인 이성을 주로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좋다, 잘 어울린다가 아니라 빈도수에 대한 건데요. 제가 조금 슬펐던 게 뭐냐면 3유형이랑 7유형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의 남자 유형들이 가장 선택하는 여성 유형을 찾아봤을 때 흔하지 않더라고요. 적음이에요. 가장 적음 이렇게.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운가요?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어떤 유형이고 또 내가 어떤 유형이고라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3유형인 저랑 잘 지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야. 잘 지내려면 저의 성공과 성취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언짢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바쁠 때는 그 일을 하게 놔두고 당신은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조언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관계 맺는 것에 능숙함으로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십시오. 그의 자신감과 낙관적인 태도, 효율적인 일처리, 넘치는 열정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7유형인 저랑 잘 지내려면 그의 긍정적인 성격과 자발성, 새로운 곳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세요.
정해진 일정이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를 묶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떠들어서 당신을 지루하게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십시오. 잘 되지 않으면 기분 상하지 않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십시오.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결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지나치게 무례하고 당신에게 맞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한반 물러서서 그와 떨어져 지내십시오. 그러나 모든 문제에서 물러서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 유형을 도우려면 자기 일에 적극적인 것만큼 개인의 삶에서도 원하는 것을 찾고 실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쵸, 중요하죠.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지하십시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그가 믿고 있는 명분을 위해 일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도록 도와주십시오. 치료형인 저를 도우려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차분히 돌아보고 내면의 두려움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가 자기 감정에 직면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격려해주세요. 어려움을 견디고 분노를 표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기쁨, 슬픔, 즐거움과 고통,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는 심리 테스트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거고, 그 반복성을 통해서 근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3유형이랑 7유형이 거의 다 같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책에는 MBTI와도 연관성이 같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3유형, 성취하는 사람과 7유형이 모험적인 사람이 겹쳐 있는 부분에 저의 성격 유형인 ENTP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3유형과 7유형 그리고 ENTP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가면 외향적으로 바쁘고 긍정적이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력적이어서 남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칭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칭찬과 관심이 필요해요. 관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고 있겠죠. 우울하고 불행하고 의존적이고 빈곤한 사람과 있으면 불안합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일과 목표를 그르치지 않도록 애씁니다. 모든 일을 가볍고 피상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감정형인 경우 친절하고 남을 잘 돕습니다. 사고형인 경우 직설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해지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맞는 것 같아요. 1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성격 유형 검사는 그게 아니에요. 심리 테스트가 아니에요. 빨간색을 좋아하면 열정적인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주로 하는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거를 통계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맞은 걸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물론 이런 걸 조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사람만큼 가지 않아요. 약점은 잘해봐야 평균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내가 놓칠 수 있다. 내가 잘하지 못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단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약점이 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점을 오픈을 해야 팀워크가 되는 경우에는 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단점은
오픈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했던 포스팅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친구가 있는 게 신기한 다닥유연의 단점들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친구라는 것도 성공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어떤 단점이 없느냐, 어떤 단점이 그러니까 단점이 부족한 걸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이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가 끊기는 거는 사실 단점 때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단점, 저희 수많은 단점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도 떨어져 나갔죠. 제가 끄는 사람들도 있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매일 만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왕좌의 게임 타이론 레니스터 역할이 했던 명대사를 살짝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Never forget what you are. The rest of the world will not. Wear it like a armor and it can never used to hurt you. 타이론 레니스터가 이 얘기를 존 스노우한테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네가 베스터드라는 걸 안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냥 갑옷처럼 입어버리고 남들이 어차피 기억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괜히 담아내리고 억누르고 그럴 필요 없이 갑옷처럼 입고 그냥 어차피 세상이 그거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갑옷을 입고 그러면은 그거가 나를 해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 그래서 단점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저는 사람을 매력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단점이 없는 사람 매력적입니까? 아니에요. 단점이 없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 별로 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놔도 저는 매력적이 아니에요. 상사가 만약에 단점이 없다고 해봐. 그러면 단점이 있는 나를 이해를 못하겠지. 부하가 만약에 단점이 없다고 해봐. 그것도 좀 싫겠지. 나는 이렇게 멍청한데. 친구도 별로 단점이 없는 사람을 두고 싶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저의 단점을 나열을 하다 보면은 친구가 있는 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걸 나열하지 않은 단점도 엄청 많겠죠. 그렇지만 단점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랑 심해요. 자기 자랑 심하고 자아도취도 심합니다.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마무리는 자기 칭찬으로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랑 친구가 참 아직도 많다는 게 참 전 개인적으로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친구로서 그런 사람은 친구로 두지 말라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전 시간 약속 잘 못 지킵니다. 제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사실 출발하는 시간이 늦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늦었는데 출발하는 시간이 늦지는 않은데 점점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못해서 잘못 갈아타고 잘못 내리고 그런 거 잘 많이 해서 시간 약속 잘 못 지킵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상대방이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희 지금 남은 친구들은 보통 몇 시 즈음 만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꼭 들어가서 만나요. 카페에서 딴짓하고 있고 저는 언제나 딴짓할 거리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핸드폰이 구려서 그런지 이게 용량이 그러니까 한 30분, 25분 기점으로 중간에 갑자기 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끊어봤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제가 카카오톡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전화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자기 심지어 저는 원래 레전트 다시 들어오기 전에는 무음으로 해놨습니다. 전화 빼고는 다 무음으로 해놨었어요. 그리고 전 재수없는 인간이에요. 머리가 좋거든요.
요령도 좋고, 네,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관종 산관종에 존나 심각하게 산만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 대화 있잖아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 그런 거 잘 못해요.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나라면은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을 찬양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더 친한 사람들과 덜 친한 사람들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없다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그 구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열로 한다면 도덕성 및 준법 전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범법행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긍정 감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전 젓가락질도 못해요. 젓가락질 못하고 글씨 잘 못 쓰면은 가정교육 잘 못 받았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가정교육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잘한 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들을 만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젓가락질 못하지만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단 하나의 그런 틀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성격이 지랄같이 급합니다. 정리정돈 진짜 안 하고 못합니다. 욕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욕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비속어는 정말 많이 씁니다. 여전히 날씬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직사회가 몸에 배어 아부를 진심으로 잘하고 술술합니다. 저는 윗사람들은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담아 대하고 실제로 많이 싫어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담이 잘 안 통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농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농담을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티를 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는 티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컷맨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합니다. 이것저것 잔뜩 벌려놓고 포기도 잘합니다. 오지랖이 심하고 남을 신뢰를 잘 못해서 델리게이션, 위임을 정말 못합니다. 말을 잘해서 동기 언니가 나쁜 마음 먹고 사기꾼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 이름, 나이, 직업, 하늘일 이런 거 진짜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상식 없습니다. 아까 모해생이도 얘기했지만 지역명 이런 거 전혀 모르고요. 서울 안에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방은 더더욱 모릅니다. 사람들도 알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상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저의 매력을 결정하지가 않아요. 단점은 저와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가까워질 이유가 단점이 적다는 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저와 장기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빨리 구분해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그런 단점을 드러내면서도 저의 그런 잘남이 충분하게 재수없다니까요. 잘남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단점을 충분히 드러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단점을 충분히 드러내놓고 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저의 그런 단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를 추궁을 하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체크를 다시, 제가 굉장히 칠칠맞고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못 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보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알아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뚜렷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 그리고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같이 일하는 상황이라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점과 장점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게 나를 성공하게 하고, 그게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게 사람들이 나를 알고 싶게, 나와 친해지고 싶게 만드니까요. 그렇지만 그 강점이 원활하게 분출이 되려면, 왜냐면은 내가 숨기려고 하면은 그게 나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갉아먹어요. 너무나도 갉아먹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놔버리는 거죠. 나의 갑옷처럼 입는 거예요.
내가 존나 못난 부분이 많다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너 존나 못난 부분 맞아 라고 누가 들추어냈을 때 들추어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한 거 따라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나 존나 못난 부분 많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업이 됐네요. 제가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조금 더 업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처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에 WPI 먼저 말했나? 맞는 것 같아요. 황상민 박사의 WPI 그 성격 유형 분석 검사, 그 다음에 조던 피터슨의 빅5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그 다음에 MBTI,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말씀드렸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쿠야!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내 마음 보고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가격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인드 프리즘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게 빅5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의 성격 유형과 함께 저의 책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거와 함께 같이 나온 부분이 저에게 맞는 시와 제목이었어요. 저는 벽을 타고 오르는 꽃입니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 그리고 저의 시는 정호승 시인의 벽이라는 시였어요. 그래서 그 시만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벽이라는 시가 저를 너무 잘 반영해주고 제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잘 반영해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듭니다. 이전 책 읽어주는 의사에서 말씀드렸던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 다른 상대방을 부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저는 2015년도거든요. 2015년도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그 당시에 읽으면서 좋다라고 느꼈고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그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었 그 마음을 이 마인드 프리즘에서 캐내어서 이 시를 저에게 주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벽, 정호승.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따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걸을 수 있고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봄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나는 한때 벽 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나는 한때 벽 속의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나와 함께 망치로 벽을 내리치던 벗들도 결국 벽이 되었다. 부술수록 더욱 부서지지 않는, 무너뜨릴수록 더욱 무너지지 않는 벽을 결국 벽으로 만들어진 벽이었다.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이전 책 읽어주는 의사 죽이러 갑니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모는 사람이었어요. 뾰족뾰족했고 여기 그 시에 나온 것처럼 벽을 부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벽을 부수려고 하기보다는 벽을 끌어안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가 2015년도에 담겼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격 유형 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알아가고 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가 있고 다양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편안할 때 해야지만 나에게 맞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좋은 책 만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